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112 신고를 당했다거나 전 여친이나 지인과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몰카를 찍었다가 소위 카찰죄라고 호칭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설령 전 여자친구이거나 원나잇을 한 이성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신체 몰카를 찍는다거나 찍고 지우기로 했음에도 영상을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들통났다거나 찍을 시점에는 사이가 좋았기에 동의하고 찍었지만 상대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전송 유포했다면 역시 카찰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몰카를 찍은 상황이 아님에도 오해를 사서 무고를 당해 조사에 가야 하는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카찰죄 불법 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분에 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찰죄로 경찰 조사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불법 촬영 피의자로 조사에 가면 10중 8구 휴대폰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권하게 되지만 이에 어차피 불응한다면 영장에 의해 휴대폰을 받아가게 되고 수사기관에 소위 찍히면서 각을 세우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폰 제출에는 그대로 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포렌식으로 불찰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설령 영상이 복원된다 해도 그 촬영에 동의가 있었던 사정만 소명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소지했던 폰을 포렌식해서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게 됩니다. 압수한 폰을 디지털 포렌식하면 한 번 저장했다가 삭제한 영상의 대부분이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확률상 불법 촬영 가해자는 과거에도 습관적으로 다른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고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을 사진함이나 보안 폴더에 저장해 놓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무고당했다면 모를까 몰카 촬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사에 가기 전에 휴대폰을 폐기 교체한다거나 유심을 갈아버린다거나 전체 초기화를 하는 행동을 해서는 원칙상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의자들은 추가 여자가 적발될 것을 염려해서 조사 전에 휴대폰을 폐기한다거나 새 폰으로 교체 후 조사에 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경찰 역시도 휴대폰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추가 여자를 숨기려고 증거인멸을 작정하고 했다고 의심받게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해서 피의자 주소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포나 전송 등 2차 카찰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카찰죄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에는 사실대로 모든 내용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조사를 받을 시점에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에 피의자가 조사 당시 혐의 사실을 일부러 줄여 말한다거나 추가 범죄 사실을 일단 숨기고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 포렌식 결과물이 복원된다면 거짓 진술 부분은 모두 들통날 것이 뻔하며 첫 조사 때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정도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되고 첫날 작성된 조서는 그대로 기록에 첨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건 기록을 넘겨보는 검찰청이나 법원 재판부에서는 카찰죄 당사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카찰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내용 3가지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찰죄 피의자로 조사에 가면 조사는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최소 소요됩니다. 어떤 불법 촬영 행위를 했고 몇 건의 불찰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다른 여자 사건이 드러난 경우라면 조사 시간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 확인 절차부터 조사받고 조서 확인, 지문 등록까지 대략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사에 가면 우선 신분증 확인을 하게 되니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그 이후에는 수사관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요. 폰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을 해야 한다면 신분증 확인 후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 시점에 폰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절차를 우선 거치게 됩니다. 조서 작성을 끝마치면 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후에는 지문 등록을 하면서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찰죄 초범 형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찰죄 초범이라고 해서 항상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질이 어떠한지 피해자 합의가 성사되었는지에 따라 수위는 달라집니다. 공공장소에서 일회성 몰카를 찍은 경우로서 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 300만 원 정도에서부터 500만 원 정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피해자 합의를 하면 검사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최소 벌금 몇백만 원 수준의 형은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초범이라고 해도 성관계 몰카라든지 화장실 탈의실 몰카를 찍은 수준이라면 이때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수사 초반부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물론이고 자칫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도 합의를 안 하면 거의 100%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합의가 되어야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합의가 됐어도 1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소장하면서 친구들끼리만 공유했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물을 찍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만약 소장하고 있던 영상을 친한 지인들에게만 전송해 주었다고 해도 이는 엄연히 불법 촬영물 유포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사안입니다.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유포로 보는 것이 아니며 친한 지인에게만 전송해도 역시 유포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카찰자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합의금 액수는 그렇다면 얼마가 적절할까요?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건 조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애초부터 의사가 없다면 합의 진행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된다면 처벌 수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로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공공장소 카찰 사건이라면 5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성관계나 화장실 몰카와 같은 사건이라면 최소 1000만 원 이상부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 지급 기준이 될 것입니다. 카찰죄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